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작년에 62세 박정희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12년을 고생하셨고 여러 약을 써봐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이제 제법 무게가 나가는데 안아주고 싶은데 손에 힘을 주면 아프고 무릎을 굽히면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박 어르신은 맨날 흰쌀밥에 밀가루 음식 콩기름으로 볶은 반찬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이 아픈 건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일 드시는 음식이 몸속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10년 넘게 타고 있었고 그 음식들이 계속 불씨에 장작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 대신 달걀 소고기, 양배추 사골국으로 식단을 바꾸신 겁니다. 3달 후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준호님, 저 이제 손자 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절염 위장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80%가 모두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만성 염증이라는 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둘째, 지금도 매일같이 몸에 불을 지피고 있는 5가지 음식은 무엇인지. 셋째, 이 불을 꺼주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과거의 박정희 어르신처럼 건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상처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따갑게 쑤시는 느낌, 또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픈 경우처럼 말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는 편도선염이네요. 염증약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느끼는 염증은 의학적으로 급성염증이라 부릅니다. 마치 주방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불길이 크고 연기가 자욱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죠. 이럴 때 우리 몸은 즉시 면역세포라는 소방대를 급파해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도착해 빠르게 일을 마치고 사라지죠. 보통 3-5일이면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급성염증은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고마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불입니다. 만약 급성염증이 눈앞에서 활활 타는 주방의 불이라면 오늘 이야기할 만성염증은 한적한 산속에서 아주 천천히 번지고 있는 숲속 불씨와도 같습니다. 불길도 없고 연기도 거의 나지 않으며 당장 아프지도 않습니다. 땅속에서 나무뿌리 사이로 숨어서 타오르며 1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씩이나 조용히 타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고 사람이 병이 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아, 이미 다 타버렸구나 라는 사실을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불이 관절을 태우면 연골이 서서히 닳아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어지고 걷는 것도 오르내리는 것도 통증이 따릅니다. 장에 불이 붙으면 장 점막이 손상되어 만성 위장 질환이나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먹는 것마다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복통이 잦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상하고 거기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발전합니다. 뇌로 번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불안과 불면이 이어지다 결국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무릎 통증, 복부 팽만, 혈압 상승, 혈당, 불균형, 피로감 등 겉보기에 전혀 다른 병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같은 불 같은 만성 염증이 각각 다른 부위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 비만, 치매 등 모두 이 조용한 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불씨, 이 만성염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도 그 답을 들으시면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의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은 장 주위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24시간 내내 대기하며 우리 몸속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의 가장 앞줄, 즉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벽입니다. 건강한 장벽은 마치 예전 우리나라 성곽처럼 단단하고 영리합니다. 좋은 영양소는 정확히 걸러서 흡수시키고 바이러스나 독소 소화되지 않은 큰 분자들은 철저히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같은 잘못된 식습관은 마치 성벽을 향해 매일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렇게 매일 반복되면 아무리 튼튼했던 장벽도 결국에는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원래 장벽 밖으로 나가지 못해야 할 독소와 미생물 소화되지 않은 큰 분자들이 이제는 장의 틈을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질을 본 면역 시스템은 침입자 발견을 외치며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신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곳곳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시작된 문제인데도 증상은 전혀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입자가 관절로 가면 관절이 붓고 아프고, 피부로 가면 발진이나 습진이 반복되고, 뇌로 가면 머릿속이 뿌옇고 집중이 안 되는 이른바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깁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온몸에 퍼진 이 염증의 불을 끄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장벽을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수십 년간 몸을 괴롭혀온 각종 만성질환들도 놀랍게 잦아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80% 이상이 바로 장 건강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불씨에 매일같이 장작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이 바로 그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준호님, 저 음식에 정말 신경 써요. 인스턴트도 잘 안 먹고 과자도 끊었는데 왜 염증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하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거의 매일같이 이 5가지를 드시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제된 곡물과 글루텐입니다. 혹시 댁에서는 아침에 흰 식빵, 점심에 흰 쌀밥 간식으로
과자나 케이크를 드시지 않나요? 이런 음식은 대부분 정제 밀가루나 백미로 만들어졌고 제조 과정에서 섬유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겉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어 영양은 사라지고 남는 건 전분뿐입니다. 이런 전분 덩어리는 장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장벽을 끊임없이 자극해 상처를 입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밀가루 알레르기 없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이 없다고 해도 자극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치 매일 사포로 벽을 문지르면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얇아지다. 결국은 금이 가는 것처럼요. 게다가 정제 곡물은 섬유질이 부족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유해균이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과자 몇 조각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씨앗유입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를 쓰고 계신가요? 이 식물성 기름들은 씨앗에서 추출되는데 문제는 이들 기름에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의 가속 페달, 오메가3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가 1대1에서 4대1 정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무려 20대1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고 있으면서 브레이크는 아예 고장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몸속은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기울어져 있고 진정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용유는 조리할 때마다 무심코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맵기 식단에서 사용하는 기름 하나만 바꿔도 몸속 염증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입니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옥수수와 대두 제품의 대부분은 유전자 조작된 품종으로 재배되며 그 과정에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자주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제초제가 작물에 잔류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성분은 본질적으로 광범위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장으로 들어가면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 균형이 무너지고 장벽은 약해지며 염증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식품들, 예를 들어 달콤한 두유 같은 제품에는 맛을 좋게 하려고 엄청난 양의 설탕과 안정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학적 첨가물들이 장 점막을 자극하고 결국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채식을 하며 매일 두유를 마셨지만 늘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유는 당분과 향료가 지나치게 많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무가당 순두유로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크게 나아졌죠. 네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현대 식문화의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감자칩 비스킷 머핀, 냉동만두, 즉석 햄버거, 탄산음료, 과일 주스, 그리고 진열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대부분이 초가공식품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샘고일다, 즉 당분 많고 염분 많고 해로운 기름 많고 첨가물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극대화된 맛과 식감을 위해 설탕 무렵 소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마구 넣고 유통기한을 늘리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유화제,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을 추가합니다. 문제는 이 인공 성분들이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해로운 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전체 열량의 절반 이상이 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옵니다. 간편하고 저렴하며 맛있기 때문에 식탁에서 자리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염증 폭탄이 되어 몸속 건강을 갉아먹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A1 단백질이 함유된 일반 우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판 우유는 생산성이 높은 홀스타인 젖소에게서 얻은 것으로 이 우유에는 A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A1 단백질이 체내에서 소화될 때 BCM11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장 점막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마치 폭탄처럼 작용해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마시고 속이 불편하면 유당불내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BCM11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꼭 마시고 싶다면 양유나 A2 단백질이 들어간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아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제된 곡물과 글루텐 정제 씨앗슈,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초가 공식품 A1 단백질 우유, 이 5가지가 바로 장에 불을 지피는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드셨나요? 만약 3가지 이상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는 조용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회복 리스트만 기억하시면 약해진 장벽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료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마치 무너진 집을 다시 지으려면 벽돌과 시멘트가 필요하듯이 손상된 장세포를 복원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글루타민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자 장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민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 금이 간 부위를 메우고 약해진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쌓기 시작합니다. 마치 숙련된 수리공이 조용히 나타나 금이 간 벽을 다시 새로 바르고 새는 곳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염증이 더 퍼지는 것도 미리 차단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글루타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식품이 그 답입니다. 첫 번째는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이른바 목초 사육 한우입니다. 소고기는 글루타민 함량이 높은 대표 식품으로 단백질의 질도 뛰어나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사료로 키운 소보다 오메가3, 비타민 A,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게다가 철분은 빈혈을 막아주고 비타민 B군은 소화를 도와 장 기능까지 함께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32세 여성 박지은 씨는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었고 약을 오래 복용해도 관절 통증과 피부 붉은 반점,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끊고 목초 한우를 주된 단백질 공급원으로 3자단 2달 만에 피부 증상이 완화되고 관절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으며 혈액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그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흔히 배추과의 채소라 불리는 이 식재료는 식물성 글루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보라색 양배추는 녹색보다 항산화 성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양배추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재료죠.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데쳐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으며 국에 넣거나
즙으로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채소의 증가는 장벽 복구에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장, 점막 손상이 있는 분들에겐 그 안에 함유된 비타민 U가 상처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속쓰림이 심하거나 식후 복부 불평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매일 반 개 정도의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세 번째는 뼈 국물, 즉 사골이나 우족 닭발 등뼈 등으로 오랫동안 끓여낸 육수입니다. 흔히 액체로 마시는 장복구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죠. 사골을 3시간 이상 푹 고아내면 뼛속 골수와 결합 조직에서 글루타민과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글루타민은 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바로 흡수되고 콜라겐은 장점막의 보호막을 형성해 염증이 더 깊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어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48세 창업자 김상우 씨는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해 장누수 증후군이 심했고 하루에도 3-4번씩 설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목초 소고기 100g과 직접 끓인 사골국을 꾸준히 섭취한 지 한 달 후 변 횟수가 하루 한 번으로 줄고 장통증이 사라졌으며 수면과 기분까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서민적인 식품이면서도 가성비 최고의 한겸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유용합니다. 특히 노른자는 글루타민이 풍부하며 체내 흡수율도 높아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은 장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비타민 A는 점막 회복과 염증 억제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조리법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삶거나 찐 달걀이 가장 좋고 약한 불에서 기름을 조금만 써서 스크램블처럼 익히는 것도 추천됩니다. 반면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센 불로 조리하면 한겸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삼치,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이 대표적이며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천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장내 면역 균형을 조절해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주 2회 이상 한 번에 약 100에서 15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소금, 들기름 등으로 간을 최소화하면 영양소 파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식품, 즉 목초 소고기, 양배추 뼈 국물 달걀, 등푸른 생선은 장을 회복시키는 천연의 복구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장이 회복되면 몸 전체에 퍼져 있던 염증도 함께 진정되고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건강 문제가 점차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재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소방 음식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는 알지만 어떻게 조합해서 식단으로 실천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하루 한 끼 한 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좋고 상황에 맞게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장을 깨우는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가 좋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 2개 또는 계란찜 1그릇, 여기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두른 양배추 볶음을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양배추는 미리 데쳐서 보관해두면 조리도 간편하죠. 커피를 드신다면 설탕이나 프림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나 아몬드 우유를 곁들인 커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본격적인 단백질과 채소가 중심인 식사입니다. 목초 소고기 등심이나 우둔살 100, 150g을 준비하신 후 올리브유 약간 두르고 소금과 후추만으로 간을 해서 팬에 굽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디엄 정도로 익히는 게 가장 소화에 좋습니다. 곁들일 채소로는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 한 접시가 제격입니다. 여기에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를 더하면 지방과 섬유질, 비타민 E가 함께 보충됩니다. 혹시 아보카도가 생소하시다면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구운 두부나 무염김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저녁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닭뼈나 소뼈를 고아 만든 국물을 준비해보세요.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정제된 성분이 없는 무첨가 육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국물에 시금치나 배추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데쳐 넣고 보라색 양배추를 살짝 익혀 곁들이면 됩니다. 이 조합은 장을 진정시키고 하루 동안 자극받은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몇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풍미도 더해집니다. 간식이 필요할 땐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단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출출하실 경우에는 무염 아몬드나 호두 등 생견과류를 시발 안팎으로 드셔보세요. 굳이 많이 드시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또는 코코넛 오일 한 작은 숟가락으로 달걀을 살짝 볶아 드시면 배도 부르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자나 빵보다는 입이 심심할 때 따뜻한 보리차나 무가당 야채즙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한 음료로는 녹색 채소 주스가 좋습니다. 보라색 케일이나 청경채 한 줌, 레몬 반 개, 즉 물 한 컵을 넣고 믹서에 갈면 신선하면서도 속이 편안한 주스가 완성됩니다. 설탕이나 과일을 많이 넣지 않고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루 3끼 간식 음료까지 모두 어렵지 않고 부담도 적은 구성이죠. 이 식단은 당이 다이어트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을 쉬게 하고 몸이 제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회복 루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더부룩함 없이 개운하게 눈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3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염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피해야 할 3가지 흔한 오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키우는 조용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상당량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다 섭취 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주스, 수박, 바나나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일을 드신다면 블루베리나 딸기, 키위처럼 당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종류를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견과류나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르트는 장에 좋다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플레인 요구르트나 맛있는 과일 요구르트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 과당 인공 감미료가 다량 첨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 속에 있는 유해균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어 그들의 증식을 도와주고 결국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유와 유산균만 들어있고 무가당인 제품 가능하다면 양유로 만든 요구르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첨가물이 없는 진짜 발효유만이 장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식을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잘 구성된 채식 식단은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대두나 두부, 곡물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데 이들 식품에는 레시틴이나 피트산과 같은 한경양소가 들어있어 장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장기적으로 부족해지면 면역력과 장의 회복력이 함께 저하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쉽게 소화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재료들을 잘 배합해 내 몸에 맞는 식사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속 곳곳을 조용히 침식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이라는 기관이 그 중심에 있었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그 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장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천연의 소방관 같은 식품들도 분명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식탁을 바꾸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절염, 소화장애, 고혈압, 당뇨 등 많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둘째, 그 불은 장이라는 곳에서 시작되며 건강하지 못한 장이 전신 염증의 뿌리입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 식물성 정제기름,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초가공식품, A1, 단백질, 우유는 피해야 할 5대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넷째 반대로 목초, 사육, 소고기, 양배추뼈, 육수, 달걀 등 푸른 생선은 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한겸식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합니다. 올바른 재료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집에 있는 식용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꿔보는 것, 아침 식사에 흰빵을 삶은 달걀로 바꿔보는 것, 이런 변화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식단을 바꾸고 난 뒤 속이 편안해졌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뻐근해졌는지, 예전보다 덜 피로하고 기운이 조금 더 나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감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만성염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기에 회복에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씩 바꿔가며 몸에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 그 믿음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첫 부분에서 등장했던 박순자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무릎 통증으로 무려 12년을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약도 바꿔가며 드셨지만 매번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손자 안아주는 것조차 겁이 나고 앉았다 일어서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고통이 되던 삶. 하지만 그분은 결국 길을 찾으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단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달걀, 소고기, 양배추, 사골국을 올렸습니다. 하루 한 끼 매일 실천하며 3달이 지났을 때 박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힘찼고 웃음이 가득했죠. 선생님, 나 손자 안고 뛰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쪼그려 앉아서 화분도 손질해요. 라고요. 사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느낀 변화, 실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회복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몸은 단지 올바른 재료만 제공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많은 부모님, 무릎 아픈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꼭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고 실천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겉의 증상을 없애려면 약을 쓰십시오. 그러나 몸의 근본을 바꾸려면 식탁을 바꾸십시오. 우리 몸이 불길 속에서 계속 타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음 한 끼부터 그 불을 끄는 첫 숟가락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